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알리바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홍콩 증시에 오늘이죠. 네, 상장이 됩니다. 뉴욕 시장 상장 이후에 이중 상장인데 홍콩 증시 입장에서는 모처럼 호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리바바는 저희한테도 친숙한 기업이죠. 그렇죠. 네, 광고인제 효과도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죠. 광고인제 스타라고 볼 수 있는 네. 대표적인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일단 양력을 보게 되면 99년도 이 마유인 회장이 창설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흐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점유를 하면서 거래액을 보게 되면 중국 GDP의 2%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이 B2B 시장으로 진입했다가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또 지금은 최근엔 또 전자결제까지 알리페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서 기업을 키워왔던 대표적인 중국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번에 광군제 규모를 보게 되면은 하루 주문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44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엄청나죠? 거죠. 예, 네, 작년 대비해서 25% 늘어난 수치로 보여지면서 배송량만 12억, 한 13억 개 가까이 되는 수치로 보여지는데 숫자만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게 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어떤 작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성장은 일단 좀 정체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알리바바의 미국에 상장된 ADR 쪽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월봉입니다. 한번 강하게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조정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올리면서 다시 주가에 대한 강세 기조가 눈에 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는 한 30%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상장을 하면서 아마 자금 조달은 약 한 14조에서 15조 정도로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홍콩 증시에 입성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했었을 때 당시 한 절반 규모다라는 관점과 함께 한 홍콩 증시에는 한 3번째 대여급 정도. 그래서 홍콩 시위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지금까지 기업을 공개했던 조달 금액 순위를 보게 되면 3번째 정도, 그러니까 즉 86년도 이후에 3번째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초록색 저건가요? 그렇죠. 3번째 규모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 공상은행에 맞먹을 정도까지도 은행에 육박할 정도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기업 공개를 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홍콩의 시위나 여러 가지 어떤 여러 불안감도 커 있는 상황 쪽에서 굳이 지금 이제 IPO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의도도 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로는 미국에 유입되는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자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홍콩으로 유입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신호가 높다고 보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해서 경제 위축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중국의 최대 회사가 IPO를 잘한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한층 더 올라가겠죠. 그에 따른 기대감을 좀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지금 홍콩이 시위를 통해서 이 어떤 아시아 금융허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경쟁률도 아마 좀 역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증시에 활기를 넣고 아무래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입장 쪽에서는 일단 신규 자금이 수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도 어떤 복구할 수 있는 자금이 되고 게다가 이 텐센트 같은 경쟁사 대비해서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들을 유치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알리바바 입장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홍콩 증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들이나 추가적으로 적어도 한 열흘간 주가가 흥행을 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에서도 중국에 대한 전자상거래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네. 아마 전자상거래 관련 종목이나 전자결제주 이런 쪽도 아무래도 훈풍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같은 테마의 영향권력들도 한 네. 번쯤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홍콩 증시에 상장이 드디어 됩니다. 역대 홍콩 증시 입장에서는 IPO 3위 정도 됐다고 네. 하는 상황인데 이 중국 기업들이 연이어서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될 수 있을지 이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이두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바이두 그렇죠. 업체 같은 경우에도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이번 알리바바 상장의 의미가 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최근 그리고 앞으로의 열흘간의 주가의 변동성 그에 따른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낙수 효과까지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면 최근 일본 증시를 홍콩 증시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여가. 근데 일본 증시는 해외 기업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네. 좀 우려감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렇죠. 예. 일본 증시에 대한 글로벌 어떤 기업들의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예, 관점 쪽에서 예.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번에 미국의 보험회사 아플락이라는 회사가 1987년도 상장됐다가 이번에 자진 상장 폐지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에 남은 해외 기업이 지금 4곳,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상장 기업의 0.1%만 남았다라고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일본이 그렇게 해외 기업의 친화적인 모습들이 아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비중이 적네요. 예. 그렇죠. 상당히 좀 보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들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19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해외 소재 상장 기업들의 한 125개, 그러니까 즉 전체 한 7% 가까이 일본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러쉬를 많이 일으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는 디즈니나 엑슨모빌, 브리티시가스 같은 저희가 잘 아는 글로벌 대기업도 일본 증시에 많이 상장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지금은 다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일본 가계의 예적금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일본이 호황이었었죠. 그런 쪽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이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일본의 가계 자산 중에서 예적금은 1경이 넘습니다. 조 단위가 아니라 1경이고요. 9,5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금을 유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저축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투자를 잘 안 하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90년대 어떤 자산 버블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뀐 문화, 이 투자 문화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이 좀 고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일본의 외국인 직접 투자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2010년도 부분부터도 이렇게 계속 보시게 되면은 잠깐 급증한 적은 있었어도 꾸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우상향이 아니라 제자리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꺾이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권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 투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구나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일본 증시를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찾아봤었을 때 첫 번째는 외면을 받다 보니까 거래량이 하락되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증시의 한 30%를 보유하고 있고 거래량도 한 7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줄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본 증시에 꼭 가야 되는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 쪽에서는 손쉽게 해외 증시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뭐 일본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높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규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국가 안보 이유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얘기가 많았지만은 국가 안보 이유로 외국환이나 외국무역법을 개정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 투자자 보유를 지분 최대량을 한 10%에서 1%로 감소를 시켰고요. 거기다가 이사진도 선임 불가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보수적인 쪽으로 변했는데 굳이 외국인들이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게다가 또 어떤 한일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은 이어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들 이런 쪽도 투자자들을 외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번 나왔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쪽으로 나왔었을 때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봤었을 때
일본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예. 물론 한국도 팔았지만은 일본은 더 많이 팔았었죠. 그렇군요. 예. 그만큼 실망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최근 들어선 다시 일본이 도쿄가 국제금융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높으면서 육성책이 살짝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누가 좋아하겠느냐. 대표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투자자들의 성향을 봤었을 때는 일본 증시가 다시 살아나기는 지금 당장 쉽지는 않다. 그런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의 외면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문화도 보수적이고 보호 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고 말씀해 주다시피 정책도 굉장히 빡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관심 없어지면 안 보는 거겠죠. 이런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에서 해외 기업이 좀 나가고 있다라는 현상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